지난 5월 SNS에 올라온 몇 장의 사진들. 개 한 마리가 도로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여기 가드레일에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위험하게 찾길래 저러고 있나. 심지어 무려 2년째 도로 위에 살고 있다는 개.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확인합니다. 사진 속 장소를 찾은 제작진. 여기 맞죠? 여기인 거 맞죠? 여기인 거 같은데. 개를 봤다는 바로 그 도로가 맞는데 그 어디에도 개는 보이지 않는데요. 정말 도로에 개가 살고 있긴 한 걸까요? 특히 이곳은 고속도로로 빠지는 교차로여서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차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달리는데요. 이런 위험한 곳에 개가 살고 있다니. 혹시 마을 주민들은 녀석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이천 저기서 내려서 오면 저 가드레일 저 옆에 비 올 때는 그 밑에 우리가 있기도 하고. 또 여름 되면은 너무 지치면은 저 가드레일 이 중앙분리대 말고 가드레일 타고 올라가다가 죽은 놈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요. 낮은 나 쫓겨난 게 맞죠? 네네네. 길 타는 게요. 예, 예, 맞아요. 밥 주는 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서 어느 밥을 주는 분이 있는데 요가 애가 경계심이 있으니까 안 오니까 저기 자기가 그냥 도로가에 밥을 끓여 놓고 가시더라고요. 주민들 말처럼 도로 주변 곳곳에 누군가 밥을 챙겨주고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후 녀석이 나타나길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공터에 놓인 사료통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바로 녀석의 밥을 챙겨준다는 분들인가 본데요. 안녕하세요. 서둘러 녀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개를 본 지는 얼마나 정확히 되셨어요? 제가 본 것은 그러니까 작년 2020년 3월부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주민분들 말로는 2019년 12월부터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2년 전 갑자기 도로 위에 나타났다는 녀석.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출근길에 만나고 어떤 때는 퇴근길에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보셨어요, 오늘? 오늘. 오늘처럼 안 보이면 무척 걱정된다는데요. 우리 찾길로 다니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해. 보면 볼 때마다 지금 거기서 그쪽에 저 있네. 그런데 취재 도중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녀석. 우리 절로 가봅시다. 주변을 경계하는가 싶더니 이내 찻길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저기요, 도로 올라가네. 저기 올라가네요. 우리 있는 거 알고 또 간다. 저렇게 다녀요, 2년 동안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가로질러 걷는 녀석. 아유,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아지 저기 있어. 진짜 미친다, 완전.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중앙 분리대 밑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녀석. 가까이 가면요, 도망가요. 마루야. 마루 일로 와. 오랜 시간 밥을 챙겨준 이웃에게조차 경계심이 심하다는데요. 불러도 안 와요. 이름도 제가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누렁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계속 마루라고 부르니까 반응은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요 가까이로 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미친다 완전. 가까이 가면요 도망가요. 대체 어떻게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2년 동안 홀로 살아왔던 건지 지금껏 아무 탈 없이 지낸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너무 위험한 길에서 저렇게 지금 2년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보여도 가슴이 철렁하고 안 보여도 또 사고가 났나 싶어가지고 걱정이고. 예. 여기 있어. 위험하다. 아니 왜 저렇게 있는 거죠? 위험하게? 세상에 차가 피해서 망정이지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2달 전에도 한 마리 저 보호소에 연락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잡히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틀을 갖다 놓기도 했어. 예. 잡으려고. 틀을 갖다 놓고 안에 넣어놨는데 고기를 넣어놨는데 이틀 동안 해도 안 건드렸더라고. 워낙 주변 경계심이 심한 녀석. 119와 동물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구조를 시도해봤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말았다는데요. 거듭된 구조 실패로 이제 녀석을 위해 이웃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밥을 챙겨주고 녀석이 무사한지 살피는 것뿐. 주민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잊지 않고 이곳을 찾는답니다. 길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고 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죠. 주민들이 챙겨준 음식을 잘 먹어줘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밥을 먹으러 오는 길이 너무도 아찔한데요. 어? 쟤 지금 차들 다니는 도로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 아닌가요? 야, 차들이 피해갔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내 느린 걸음으로 도로를 건너는 녀석. 매 순간순간이 너무도 위태로워 보이네요. 그렇게 위험한 도로를 가로질러 가드레일 밖으로 향하는데요. 아슬아슬한 횡단 끝에 마침내 밥을 먹으러 온 녀석은 주민들이 놓고 간 밥그릇으로 다가가 허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 잠깐 동안에도 몇 번씩이나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그 녀석 밥이라도 편하게 먹으면 좋으련만. 행여 누가 다가오진 않을까 두리번거리며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이렇게 넓은 공터도 있는데 대체 왜 위험한 도로에서 지내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밥을 다 먹고 난 후 또다시 위험한 도로로 향하는 녀석. 이렇게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서 대체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요?
어느 날부턴가 도로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녀석. 주민들은 처음엔 그저 떠돌이 개로 여겼다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이 넘도록 왜 위험한 도로를 떠나지 않는지 의문이랍니다.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 좋으련만. 대체 녀석은 어쩌다 이토록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된 걸까요? 늘 와가지고 보면 항상 차를 쳐다본다든지 그래요. 여기 저 가운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차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버려서 아마 자기 주인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못 떠나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안 떠나요. 멍아. 아유. 불쌍해. 정말 주민들의 말처럼 누굴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도로 위를 지키던 녀석. 한여름엔 더 뜨겁고 추운 겨울엔 더 혹독했을 아스팔트 위에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을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녀석을 이곳에 버린 걸까요? 처음에 그 스티로폼 그 집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거기 개가 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는데 보니까 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도로에서 개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근처에 스티로폼 박스가 함께 놓여져 있었다는데요. 갓길에 놓인 박스엔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옷 하나도 함께 발견됐답니다. 여기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공장지대가 있거든. 거의 다 그런 차이에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키우다가 주인이 뭐 키우게 해서 여기다가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막 오만 축적을 다 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버려진 건지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해봤습니다. 이건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근처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조선 쪽에 있다 보니까 일익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여기 주변에서 이런 공장 작업복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약 1시간 30분 거리에 문제의 작업복에 적힌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 녀석의 지난 사연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공장 지대를 둘러보던 중 발견한 개들. 녀석도 이들 중 한 마리였을까? 해당 업체부터 서둘러 찾아봤습니다. 네. 옛날에 요거 빼고 다음이 옛날에 였는데 지금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분명 주소는 이곳이 맞는데 회사의 이름이 다른데요. 원래 있던 회사 자리가 여긴데 지금 그 회사가 없고 다른 회사가 들어선 것 같아요.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이미 2019년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혹시 회사가 폐업하면서 버려진 건 아닌지, 왜 이렇게 위험한 도로에서 살게 된 건지. 끝내 녀석의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달리는 차들만 바라보며 도로 위에 서 있는 녀석.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입니다. 저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누가 걔들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버리고 나면은 그 주인이 자기를 찾아올까 싶어서 그 자리를 못 뜬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나도 집에 우리가 유기견 때부터 키웠고 뭐 지금도 집에 한 마리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짠하지요.
서 있으면 볼까요? 이렇게 달라진 나랄까요? 오늘도 여기에 서 있어요. 당신이 멀어지던 그곳에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면 마지못해 걸음을 옮겨요. 발걸음이 무겁긴 하지만 내일 또 기다리면 올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보다가 날 따스히 봐주던 그 눈을 떠올려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나를 꼭 안아주세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길 위의 삶. 하지만 이대로 계속 둔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더 이상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제작진은 긴급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구조를 위해 현장을 찾은 설 전문가.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운데요. 먼저 녀석이 지내던 도로부터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직접 현장을 보니 더더욱 걱정이 큽니다. 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얘가 어디로 다닌다는 거예요? 일단 잠자는 데는 이런 데서 자고요. 잠을 저 밑에서 자고 예. 저쪽으로 가서 밥을 먹는다고요? 가까이서 현장을 보니 말문이 막히는데요. 저도 이런 애 처음 보는데 어디 있었나 이런 애들이?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그래도 추측해보자면 여기에 집이 있었으면 여기다 버렸을 테니까 어딜 가지 못하고 이 주위에서 맴돌면서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소심한 아이거나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아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차가 지나다녀서 정말 위험하지만 이 아이한테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면 사람이 다가올 수 없는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뭔가 막 고려하고 이럴 게 아니라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우선은 구조를 해야 돼요. 전문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먼 길 또 도와주러 오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구조 전문가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구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했다가 더 사고가 난다거나 오히려 더 떠나버려서 못 찾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좀 잘 구조해 보려고 했거든요. 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구조를 위해선 녀석이 다니는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친구는 여기 조금만 내려오면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됐는데도 여기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지금 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네. 그게 가장 걱정돼요. 도로 한가운데서 생활하는 녀석을 구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게다가 이미 2차례 구조에 실패한 적이 있어 이번 아니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장소들은 도로가라서 위험한 장소고 밥자리가 편안하게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밥자리를 프로젝트 자리로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체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해 밥을 먹으러 오던 공터에 포획트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 걸 눈치챈다면 구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서두릅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긴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한 곳에서 조금 떨어져 기다려보기로 하는데요. 과연 안전하게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녀석. 기나긴 기다림에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나왔습니다. 문 어느 정도 닫아주세요. 위험해. 제발 별탈 없이 이곳까지는 와줘야 할 텐데요. 움직인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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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야야 좀 빨리 야 왜 이렇게 야야야야야 진짜 와 진짜. 와얘 왜 안 뛰어? 방금 너무 위험했어. 나 깜짝 놀랐어. 이걸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얘? 그런데 갑자기 도로 위에 설치해둔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는 녀석. 처음 보는 물건이 낯선지 이리저리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녀석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돌아서기라도 하면 큰일인데요.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카메라는 지나쳤는데 또다시 위험하게 도로에 멈춰서는데요. 얘가 잘 피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잘 피하는 것보다 차들이 피해 주시는 거네. 어느 순간 차가 못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느긋느긋해? 너무 조심성이 많은 건지 다리가 아파 못 뛰는 건지 걸어가나 싶더니 또 다시 멈춰서는 녀석. 여기서 뭐해 갑자기? 쟤 다 우리 보고 있습니다. 다 우리 보고 있어요. 아, 저 위에서? 네, 딱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 다 피해야 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고. 여기서 볼 줄이야. 야, 우리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쟤는 보이겠지? 움직여요. 주변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무척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 구조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야겠는데요. 갓길을 따라 공터 쪽으로 내려오는 걸 보니 아마도 밥을 먹으러 오는 것 같은데 드디어 공터에 입성. 포획틀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대로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문을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녀석. 문이 아니라 옆쪽으로 갔어. 한 바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잠시 대기할게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들어갈 것 같아. 이번 바퀴에 들어갈 것 같아, 그죠? 제발 들어가라. 제발. 그렇지. 그렇게 쭉. 그렇지. 들어가. 드디어 갑니까? 드디어 펜스 안으로 골인. 들어왔어. 자, 들어왔어. 대기할게요. 볼이 되면은 찍으면 하나, 둘, 셋. 됐어. 잡았다. 앞에 뛰지 마세요. 네.
극도로 흥분한 녀석. 사방으로 서주세요. 사방으로. 네. 얘가 타고 넘어오려고 하거나 뛰려고 하면은 그쪽 앞에만 제지 좀 부탁드릴게요. 옳지, 괜찮아. 옳지. 냄새 맡아볼까?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무척이나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한참 동안이나 안절부절,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녀석. 들어가. 그렇지. 문 잠겼나 보고. 가까이 다가가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루야. 마루 일로 와. 밥을 챙겨준 주민들에게도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요. 다가가기만 해도 멀리 달아나 버리던 녀석은 과연 곁을 허락해 줄까요?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구조대원. 과연 녀석의 반응은? 아유 뭐야? 아이고.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이고, 사람 손 탔었네. 왜 도망갔었어? 아유 착해. 긴장을 하는데 너무 착한데? 세상에, 이 녀석 순둥이였네요. 거의 구조한 애들 중에서 나 이제 버렸어? 안녕. 구조한 애들 중에서 가장 순한 아이 중에서 그러네요. 하나고요. 네. 너무 착한데? 정말 누군가의 반려견으로서 큰 아이인 것 같아요. 어? 왜 도망갔어? 뭐가 무서웠어? 어? 너무 이뻐. 이렇게 순하다니 정말 대반전인데요. 아, 우리 지금까지 남잔지 여잔지도 몰랐어요. 조심스레 녀석의 성별부터 확인해보는 설쌤.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게 여자인 것 같아요. 젖이 좀 커졌어. 혹시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우선 간단하게나마 상태를 확인해보는데요. 애들 놀래니까. 팬팅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들리진 않는데 청진상으로는 심장 소리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뭐 이상한 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이고. 큰 이상이 없어 보인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온 사람은 걱정해 있지. 아파트 사람들 전부 다 걱정하고 이랬는데 이제 한시름 다 나왔다. 걔는? 주민분들 때문에 얘가 2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지금 나이가 어려 보여요. 기껏해야 2~3살. 그러니까 아마 길거리에 버려진 게 성견이 되고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고작 2~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위험한 도로에서 2년을 버틴 녀석. 험한 길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잘 견뎌주어 고맙고 대견할 따름인데요.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려온 구조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나온 주민들. 시원섭섭합니다. 너무 좋고 저 뭐 서운한 어떤 데는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랬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그거 됐으니까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진상으로 별 이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길 위에서 생활했던 만큼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안녕. 정착해서.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오랜 길 생활로 인한 녀석의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 만약 심장사상충에 감염됐다면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어 걱정인데요. 서둘러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녀석 처음 오는 병원이 무서울 법도 한데 의젓한 모습이네요. 괜찮아. 그렇지. 이거 처음 해봤지. 딱 꼬만 거를. 접종도 안 해봤을 텐데. 제발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좀 위험한 전염성 질환들, 파보바이러스랑 그리고 코로나, 설사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원충성 질병은 있어요. 근데 뭐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그럴 거 아니라서 치료하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야외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심장사상충 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현미경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유충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사상충이 아니야. 가장 우려했던 심장사상충 음성. 이야, 정말 다행이죠.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곳에서의 첫날 밤. 마루야, 편히 푹 쉬어. 나 들어올까? 다들 주세요. 안녕. 오늘은 정밀 검진을 하는 날. 혹시라도 다른 곳에 이상은 없는지 다양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요거. 마루 어젯밤에 잘 있었나요, 선생님? 소변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은 다 잘 했고요. 뭐 설사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밤에 잘 잤고 뭐 크게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들도 딱히 없었어요. 초음파를 비롯한 방사선 촬영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는 거겠죠? 결과는 일단 빈혈도 없고요. 그다음에 염증들도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장 수치나 간 수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건강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초음파 상에서 자궁의 확장은 어느 정도는 좀 보여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발전기를 겪었거나 아니면 예전에 출산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애들은 이제 초음파 상에서 이렇게 자궁이 조금 커져 보이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되지는 않고 병적으로 보이진 않아서 괜찮고요. 이 녀석 정말 운이 좋은 건지 어쨌거나 너무 다행입니다.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와. 설샘의 병원에서 일주일을 지낸 녀석. 이야, 이젠 제법 편안해 보이는데요. 저 진료 볼 때는 우리 이 진료실이랑 트레이닝실에서 저랑 계속 같이 있었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또 지하 가서 호텔방에서 자는데 거기서 잘 때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얘는 다 칭찬받았어. 위험한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늘 위태롭게 다니던 모습.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느릿느릿 힘없이 걷곤 했었죠. 차가 다가와도 피하지 못한 채 길 위에 그대로 얼어버린 녀석. 혹시 다리가 아파 뛰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았는데요. 마루 일로. 마루. 야, 얘 정말 길에서 살던 그 개 맞나요? 얼굴 표정까지 완전 달라졌는데? 구조하고도 가장 걱정됐던 건 워낙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피하고 도로에서 살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생활할까였는데, 그런 걱정을 무색하게 정말 저희 센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으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또 가서 이뻐해달라고 해요. 만져달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이 스킨십을 좋아하는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공간에서 힘들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린 보호자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줘야 될 건 이젠 그 고생한 2년을 다 보생받을 수 있게
나머지 견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길 위에서 생활하며 쌓인 묵은 때를 벗겨낼 시간. 목욕이 처음일 텐데도 어쩜 이렇게 얌전한지. 마루야, 너 정말 볼수록 매력있다. 목욕에 이어서 이번엔 폐까지. 이건 뭐가 좀 좋아하시나요? 어디는 일단 피부 보습이랑 이제 진정 정도 효과가 많죠. 이 녀석 오늘 제대로 호강하는데요? 이 정도면 목욕을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목욕을 마치고 It's 미용 타임. 전문가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녀석. 이야, 정말 완전 다른 개 같네요. 목욕에 미용까지 마치고 설쌤과 함께 외출에 나선 녀석. 오늘은 일주일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임시 보호처로 떠나는 날인데요. 되게 좋은 일인데 서운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결혼 보낼 때 이런 마음인가, 이거랑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서운하면서 걱정도 되고 기쁘기도 합니다. 설쌤이 그새 마루와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요. 기분이 좋아? 아, 내가 떨리는데? 마루 일라, 마루 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마루예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네 집이야? 어? 너 여기 네 집이야? 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어와? 어? 뭐 줄 풀러줘도 괜찮을까요? 네. 가봐. 야, 그래도 잠시 봐줄 가족이랑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임시보호처에 도착하자마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호기심을 보이는 녀석. 꼬리 봐. 두 분이 임시보호를 신청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원래 키우던 아가가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그냥 좀 걔도 유기견이었어가지고 계속 유기견인 게 좀 마음에 걸려서 혹시라도 그냥 입양처 없으면은 인보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구조 후 새나게 SNS에 녀석의 입양처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손을 내밀어준 부부. 얼마 전 9년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마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선뜻 임시보호를 자처했는데요. 첫인상이 어떠세요, 두 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네.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네. 신기하네. 진짜 착해요. 그래서 이 성격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그동안 2년 동안 되게 고생했던 거 좀 보상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좀 많이 사왔거든요. 진짜 귀엽다. 제 산책할 때 쓰시라고 산책 가방, 핸드폰이랑 간식 넣어서 가시고 혹시 몰라서 또 다 있으실 것 같지만 또 그래도 얘는 무조건 밖에서 싸는 아이니까 배변 봉투, 줄을 그래 색깔 깔맞춤하자. 임시보호를 떠나기 전 마루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선물을 고른 설쌤. 얘가 씹는 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 이렇게 주세요. 저한테 달아놔 주세요.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이 간식을 좋아해서 우선 좀 사왔어요. 간식을 주며 친해져 보기로 하는데요. 어쩜 낯선 곳에 와서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네요. 귀여워.
너무 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엄청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녀석도 이곳이 마음에 드는 눈치죠? 스트릿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창원의 어머님들이 마루 불쌍하다고 맛있는 걸 많이 주셨어요. 막 삼겹살 주시고 뭐 고기 주시고 닭죽 주시고 해서 친구가 입맛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 덜 먹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꼭 잘 먹더라고요. 근데 산책도 되게 잘해요. 한번 좀 산책하고 놀고 나서는 피곤해서 자요. 많이 자니까 그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임시보호 하시면서 오히려 많이 마루한테 좀 이 힐링을 받으실 거예요.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려고 아마 여기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음 따뜻한 임시 보호자를 만났으니 이젠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죠? 마루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탄이가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탄이한테 못다 해준 거 다 해주려고 노력하려고. 험한 길 위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의 응원 아래 견생 제2막을 시작한 녀석. 마루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우선 마루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어떤 교육받은 반려견보다 차분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문제 행동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교육하실 필요 없이 산책만 하루에 2번 시켜줄 수 있으면 다 바깥에서 싸요. 패드값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내가 먹고 있을 때 다른 강아지들이 오면 조금 긴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다른 아이가 없는 집, 그리고 산책을 하루에 2번씩 꼭 시켜줄 수 있는 집이라면 걱정 없이 우리 마루를 입양해서 정말 오히려 사람이 더 마루한테 힐링 될 거예요. 위험한 길 위에서 외롭게 살아온 지난 2년. 그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 따뜻한 세상을 마주한 녀석. 마루의 평생 가족이 되주실 분, 새나게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